제16장에서는 군주의 관우함과 인색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우하다는 평판은 좋지만 실제로 관우하게 행동하는 것은 군주에게 해가 됩니다. 그 덕을 현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실천한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우하다는 평판을 얻으려면 사치스럽고 과시적으로 재물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의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므로 결국 인민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수탈을 하게 됩니다. 관우함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적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므로 권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그의 처신을 바꾸면 즉각 인색하다는 악평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군주라면 그런 평판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차후에 재정을 충분히 쌓아 전쟁이 터져도 인민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관우함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은 모두 인색하다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넉넉해야 합니다. 또한 전리품, 약탈물, 배상금 등 신민의 것이 아닌 재물은 아주 후하게 선심을 써도 무방합니다. 제17장에서는 잔인함과 인자함, 사랑스러움과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주들은 잔인하기보다 인자하다는 평판을 원해야 하지만 부적절한 자비는 조심해야 합니다. 체살의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엄격한 조치로 로마니아 지방을 평정했습니다. 반면에 피렌체인들은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고자 피스토이아가 4분 오열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시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위해서는 잔인하다는 비난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사랑과 두려움 중에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군주에게 더 나은 일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둘 다 느끼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굳이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는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주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항상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므로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군주라면 두려운 존재가 되어 비록 사랑받지는 못할지라도 미움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통솔하고 병력을 지휘할 때는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군대는 지도자가 거칠지 않으면 단결이나 작전 수행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8장에서는 군주는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주가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군주들은 기만책에 능숙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전자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후자에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모름지기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짐승의 방법으로는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합니다. 함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불리하거나 약속한 사유가 소멸하면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능숙한 기만자이며 위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고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정반대로 행동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주가 전쟁에서 이기고 국가를 보존한다면 그의 수단은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양과 결과에 감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대다수는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제19장에서는 경멸과 미움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주는 미움을 받거나 경멸당하는 일은 무엇이든 삼가야 합니다. 군주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군주가 경멸당하는 것은 변덕이 심하고 경박하며 여성적이고 소심하며 우유부단한 인물로 생각될 때입니다. 군주는 암초 피하듯 경멸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엄과 용기, 진지함, 강건함을 과시해야 하며 시민들과의 사적 관계에서 그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군주에게는 두 가지 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내적인 신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세에 관한 것입니다. 외세의 위협에는 좋은 군대와 믿을 만한 동맹이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 그리고 좋은 군대는 항상 믿을 만한 동맹을 가져옵니다. 대내적인 문제는 음모에 의해 이미 교란되지 않았다면 별다른 곤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주가 음모에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인민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입니다. 인민이 군주를 미워하고 적대적이라면 군주는 매사에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현명한 군주는 귀족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또 인민이 만족하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군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관한 으뜸 사례로 프랑스의 고등법원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군주가 귀족과 인민 둘 모두에게 미움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군주는 미움받는 일은 타인에게 넘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친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20장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주의 조치들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어떤 군주는 시민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다른 군주는 정복한 도시에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또 어떤 군주는 저기를 부추기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요새를 구축하고 요새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신생군주는 결코 시민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를 더 제공하여 더 많은 시민을 무장시킵니다. 모두에게 무기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무장시킨 자들을 후대해야 합니다. 반면에 군주가 시민들을 무장해제시키면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군주가 다른 국가를 병합했을 때는 군주를 도운 세력을 제외한 모든 주민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는 병합을 도운 자들의 세력도 약화시키고 자국 출신의 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피스토이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파벌을 조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복속된 도시의 시민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여 쉽게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시대 이탈리아에서는 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분열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파벌로 얼룩진 도시는 적군의 위협을 받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공격을 극복할 때 군주는 더 위대해집니다. 통치 초기 미심쩍었던 사람들이 애초에 신뢰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믿을만하고 유용한 경우를 군주는 종종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황은 변화무쌍하므로 이를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생군주라면 누구나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 사람들이 그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새 군주에 대한 호의라기보다 전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면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들은 흔히 요새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만약 군주가 외세보다 인민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는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민보다 외세가 더 두렵다면 요새를 구축하면 안 됩니다. 요새에 의존하는 것보다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